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조용히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등하며 시장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종목들. 이게 단순한 운일까요? 아니면 미리 준비된 전략의 결과일까요? 제2J 파트너스는 이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어냈습니다. KF21보람의 양산 발표. 하루 전부터 관련 기업에 주목했고 2조 원 이상 자금이 몰린 KAI 회사채 뉴스와 HD현대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 상용화 움직임까지 이미 포착하고 분석해왔습니다. 우리는 단기 이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꾸준한 리서치와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한화, 풍산,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을 수개월 전부터 집중 매집해왔고 지금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 뉴스 요약을 넘어서 숫자 뒤에 숨은 진짜 경쟁력, 주가 흐름 뒤에 감춰진 미래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남아있는지, 지금이 기회인지 위험인지 JJ 파트너스의 인사이트로 함께 판단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증시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SK 하이닉스는 AI 서버의 핵심 부품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AI 투자 흐름이 지속될 경우 지금의 가격이 여전히 저평가 국면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한미 반도체는 패키징 장비 수출이 확대되며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고 DI 역시 후공정 장비 섹터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산 섹터는 NATO의 방위비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방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고 특히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관련 이슈가 국내 방산주 전반을 밀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핵심 뉴스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 청구와 함께 약 3조 원 규모의 KF-21 전투기 20대 잔여 물량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기존 초도 물량 40대 양산 계획의 마무리 단계로 이번 계약을 통해 전체 양산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계약 금액 중 KAI는 2조 3,969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232억 원을 각각 배정받았으며 개발비 투자 환급금을 제외하면 실질 계약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동일한 수량에 대해 약 2.5조 원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총 40대 물량의 양산 스케줄이 명확하게 확보된 상황입니다. KF-21은 공대공 미사일과 AESA 레이더 등 핵심 무장을 탑재하고 블록 1 기준으로 기본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뉴스는 HD현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HD하이드로젠을 중심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등 계열사가 HMM, 한국성급과 함께 SOFC 기반 무탄소 컨테이너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OFC, 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수소,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차세대 연료전지로 기존의 디젤 엔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번 협약은 향후 평택에 건설 중인 SOFC 생산 공장이 완공되는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실증 선박이 운항에 들어가는 시점과 맞물리며 HD현대가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에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D현대는 이미 국제회사기구, 즉 IMO의 탄소세 도입과 같은 환경규제 흐름에 발맞춰 기술적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SOFC 프로젝트는 수출 시장에서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두 뉴스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는 단기적으로는 수주 계약 체결에 따른 실적 안정성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KF-21의 수출 가능성, FA50의 추가 수주, 그리고 고정익 항공기의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구조적 성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2,500억 원 모집에 2조 원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한 점은 시장이 이 기업의 중장기 펀더멘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엔진 관련 기술 독립성과 고마진 방산 수주 확대를 통해 전통적인 제조기업에서 첨단 방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양사 모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반면 HD현대의 경우 아직 매출화나 수주로 직접 이어지진 않았지만 SOFC 기술력 선점과 글로벌 넷제로 시장 대응 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술 상용화 단계에서 실증 선박 운항을 통해 검증을 완료하면 IMO 규제에 대응하려는 글로벌 해운사들로부터 실질 수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과 같은 조정장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며 HD현대의 경우는
기술 성과 확인 이후 빠르게 가격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뉴스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단기 공략 섹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테마 중심 순환매가 뚜렷했던 장이었습니다. 반도체, 방산, 에너지 등 정책 및 실적 모멘텀이 겹치는 섹터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되며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와 환율,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개별 종목의 기술적 흐름과 함께 금리, 달러 인덱스 유가 등 매크로 변수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지금 시점에서는 테마보다는 실적이 검증된 종목에 무게를 두는 접근이 필요하며 방산과 반도체는 그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이슈로 출렁이지만 정보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면 기회는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조정장 속에서도 방산,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기회가 포착됐습니다. KF21 양산 본격화, HD 현대 ESOFC, 상용화처럼 핵심 산업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2J 파트너스는 이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준비해왔습니다. 시장의 겉모습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더 깊은 분석과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2J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